자, 이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할 거냐면 휴폐업 제도하고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 이렇게 두 가지를 할 겁니다. 휴폐업 제도가 이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또 전속 중개 계약이 한 문제 나오죠. 교재는 어디를 보시냐면 46페이지 피시고 휴업이라고 하는 건 쉬는 걸 얘기하고요. 폐업은 문 닫는 거 얘기합니다. 휴업, 폐업 이렇게. 휴업은 쉬는 거, 폐업은 문 닫는 거 이렇게. 그래서 휴업, 폐업하는 거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광명시에 분사무소가 있다면 분사무소만 따로 폐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광명시에 있는 분사무소만 따로 휴업할 수 있습니까? 네. 네. 그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별로 휴폐업이 가능하다. 이때 휴업을 했을 때 휴업 신고했다 그러면 그때는 간판은 어떻게 되죠? 철거해야 됩니까? 아니고. 근데 폐업 신고했을 때는 철거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휴업에 대해서 규제하는 내용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3개월을 초과해서 길게 쉬려고 했을 때는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증을 떼어가지고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등록증 떼어가서 신고하십시오. 그러니까 3개월을 초과해서 길게 쉴 때는 신고 이렇게. 그러니까 3달 쉬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거 초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등록증을 떼어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사무실에 남겨놓지 않고요. 그 다음에 원래 휴업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해가지고는 휴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게 원칙. 자, 다만 예외적으로 6개월 넘게 쉴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죠.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죠, 이게? 이런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6개월 넘게도 쉴 수 있다.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 그 부득이한 사유 어떤 게 있을까요? 질병에 따른 요양, 징집에 따른 입영, 이런 거, 취학, 이런 것들이 부득이한 사유가 되고, 이렇다면 6개월 넘게 길게 쉴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폐업에 대해서도 두 가지 내용 있어요. 폐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증을 떼어가서 폐업 신고하시라. 이렇게. 폐업 신고. 등록증 떼어가서 폐업 신고를 하시라. 이렇게. 등록증 떼어가서 폐업 신고. 이렇게. 폐업 신고. 이렇게. 자격증 아닙니다, 이거. 폐업 신고할 때 자격증을 떼어가는 게 아니고 등록증 갖고 와서 폐업 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분이 사망했을 때 그때는 폐업 신고하느냐? 안 한다. 대신에 관청은 사망 사실을 파악한 뒤에 사망 신고를 해야 될 겁니다. 구청에다가. 그러면 그걸 파악해가지고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어떻게 하라고? 자르시오. 그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들어간다. 이렇게. 절등치 사유. 이렇게. 요거. 자, 그 다음에 휴업신고 했던 사람인데 다시 영업을 재개하려고 한다. 그러면 미리 또 뭐 해야 돼요? 재개신고. 재개신고하러 갈 때는 등록증 가져가야 되겠죠? 없지, 등록증이. 휴업신고 했던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휴업신고 했던 사람 등록증 갖다 내놨는데. 그래서 재개신고하면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증을 돌려줄 건데,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증을 어떻게 한다고? 돌려준다고. 등록증을 다시 반환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개신고할 때 등록증을 붙이라고 할 수 없지. 자, 휴업신고했던 사람인데 4개월. 근데 한 달을 더 쉬고 싶어. 연장해서. 그러면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신고를 미리 하셔야 된다. 이것도 미리 해야 돼. 신관 휴업기간 4개월이 끝나기 전에 나 한 달 더 쉴랍니다라고 변경신고. 예? 이때도 등록증 붙일 수가 없죠? 내놨기 때문에. 그죠? 아직은 휴업 중이야, 이제 계속. 그러니까 낼 수가 없어.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휴폐업 신고할 때는 전부 다 등록증을 첨부해서 휴폐업 신고한다고. 이렇게. 등록증이 안 붙어 있으면 신고를 안 받아줘요. 따라서 휴폐업 신고는 방문 신고하는 거 요것만 인정이 되고 전자문서로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요게 폐업 신고도 마찬가지. 방문 신고만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때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이것만 인정이 되고. 요거만 인정되고. 반면에 재개나 변경 신고는 어떻습니까? 등록증 안 붙이죠? 따라서 이때는 방문 신고도 인정이 되고 뭣도 가능하죠?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냐고 하면 99%가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거의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이거예요. 휴폐업 신고.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요. 등록을 해놓고 아직까지 사무실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업무 개시 않고 있습니다. 요 최근 시험에 이게 잘 나와요. 그럼 이 등록해놓고 한 번도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 A라는 이 개공은 개업 공인중개사이긴 하지만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업한 걸로 간주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등록한 이후에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것도 뭐로 간주해요? 휴업으로 간주한다. 개공 입장에서는 휴업을 한 거니까 이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갈 것 같으면 미리 뭐예요? 신고해 두어야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 제재를 정리해보면 휴폐업 신고를 안 했다. 그랬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폐업 신고 안 해도 100과, 재개 신고 안 해도 100과, 변경 신고 안 해도 100과, 전부 다 신고 안 한 죄는 100과.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넘게 못 쉬는데 요 부분 때문에. 저 부분 때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해서 휴업했다 그랬을 때는 등록이 날아갈 수도 있다. 임등치 사유다.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는 사유니까 과태료가 싸게 맥히는 겁니다. 여기 등록 취소 요 걸리면 등록이 날아가니까 큰 불이익을 받게 되죠. 그래서 휴폐업에 대해서 이렇게 봤어요. 자, 교재에서 한번 잠깐 정리해 보는데요. 46페이지 보면 네모 1번은 신고해야 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업이라고 다 신고하는 건 아니죠. 어떤 거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일 때 신고. 폐업할 때도 신고죠. 영업을 재개할 때도 신고죠. 신고했던 휴업기간을 갖다가 변경할 때도 신고입니다. 특히 5번처럼 등록한 이후에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 개시 않고 있을 때도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갈 것 같으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백과입니다. 자, 제일 끝줄. 휴폐업 신고할 때는 뭘 첨부하죠? 등록증. 자격증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시오. 제일 끝줄. 자, 가로 3번. 재개 신고 들어가면 등록관청은 받아놨던 등록증을 어떻게 하죠? 즉시 반환한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즉시라는 말이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즉시 돌려준다. 지체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즉시가 더 빠른 거예요. 즉시. 그 자리에서 이런 뜻이고 즉시 돌려준다는 말은 지체 없이는 좀 늦은 거예요. 지체 없이 하고 즉시가 좀 다른 차원입니다. 가로 4번. 분사무소만 따로 뭐예요? 폐업할 수도 있겠다. 가로 4번. 가로 5번. 재개나 변경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아, 있다. 가로 5번이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 다음에 가로 6번하고 가로 7번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두 개를 딱 묶어 놓으시고. 자, 이쪽에서 설명드려 봅니다. A라는 개업 공인중개사분이 여기 사무실을 차렸어요. 여기가 이제 광명시예요. 그러면 A라는 개공은 여기다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등록증을 받습니다. 등록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광명시 세무서 있나요? 관할 세무서가 어디 있는가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광명세무서요? 그 광명세무서에 가서 이 A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실 여기다 오픈했는데 세무서 가서 또 사업자 등록을 냅니다. 사업자 등록증 주겠죠. 그러니까 A라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두 군데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 시청에 한 번 하고 세무서에 한 번 하고. 그러면 여기 시청에서는 등록증 주고, 이건 중개사법상의 등록증이에요. 여기 사업자 등록증을 줘요. 이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그래서 등록을 두 번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개의 증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상의 등록은 광명시에 가서 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은 여기 세무서 가서 한다.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휴폐업을 할 때도 보면, 휴폐업을 A는요, 여기 가서 휴폐업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상의 휴폐업 신고를 갖다가 광명시청에 가서 이렇게 휴폐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등록하는 거고. 자, 하다가 지금 보면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데, 요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 여기도 세무서 가서 합니다. 두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등록이 두 군데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하고 여기. 이건 세금 관련이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번거로워요.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가서 휴폐업 신고를 요걸 안 하고요.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를 여기 가서 안 하고,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광명시청에 가가지고 휴폐업 신고를 또 해요. 그 휴폐업 신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를 여기 가서 내요. 그러면 중개사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여기다 내고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를 여기다 내면 우리 광명시장이 세무서로 송부해줘요. 이 빨간 걸 넘겨준다고. 그러면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명시청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가로 6번이에요. 가로 6번 읽어보면,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의 휴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는, 이렇게 빨갛게 같이 하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면 이런 뜻입니다. 중개사법상의 신고서에다가 이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의 휴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되겠다. 이거 내고요,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를 같이 내야 된다. 한꺼번에 하려면, 원스톱으로 처리하려면. 그 뜻입니다. 그때 셋째 줄.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어떻게 해요? 관련 세무서장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송부하셔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요 그림이죠. 아셨죠? 근데 이렇게 편하게 안 하고, 나는 시간이 남아 그래가지고 빨갛게 안 하고, 나는 세무서 와가지고 나는 또 따로 할 거야, 그러면 말리진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하려면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다. 두 가지 서류를.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해줘요, 자기가. 자, 이번에는 뭐냐, 이걸 여기다 안 하고요, 이것도 안 하고요, 여기 가서 세무서 가서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를 여기 가서 합니다. 여기 안 가고. 반대입니다. 이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를 갖다 여기 가서 하잖아요. 부가가치세법상에. 그러면 요 세무서장은 등록관청에다가 그 관련 서류를 송부를 할 수 있고, 하게 되면 중개사법상의 휴폐업 신고를 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원스톱을 처리하는 거죠. 요거 하면 여기서 송부를 해주면, 안 해주면요, 따로 해야 돼요. 법이 좀 요상해요. 아까 이쪽에서는 의무적으로 내면 해주게 돼 있잖아요. 이쪽은 의무는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송부를 해준다면 이걸 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좀 법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가로 7번 읽어봅니다. 중개업의 휴폐업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서를 받아서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송부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때는 우리 중개사법상의 휴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뭐요?
본다 이렇게 된 거지. 이쪽으로 원스톱 처리하는 거예요. 이쪽이 조금 약합니다. 이쪽이 강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휴업 신고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쪽이 더 확실하겠죠? 강제적으로 송부하게 돼 있으니까. 네모 3번 휴업 기간 나왔습니다.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길어야 6개월이다. 뭐 이런 거지. 다만 예외적으로 6개월 넘게 쉴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중개계약을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자, 중개계약은 뭐냐? 일단 개념 자체를 이 사람이 이제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B라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알았어 팔아볼게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그래서 B가 열심히 소개합니다. 그래서 C를 붙였어요. C하고 A가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계약을 막 체결합니다. 이것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걸 중개 완성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사장님 이렇게 되죠. 의뢰받고. 이때 의뢰를 요걸 뭐라고 그런가? 요 의뢰를 의뢰인과 사장님이 개공이 둘이 알아서 내가 팔아줄게 이렇게 이걸 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래요. 중개계약을.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말은 현실적으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만 나오는 용어예요. 중개계약이 뭐예요? 의뢰예요. 의뢰. 근데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말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중개업소에다가 동시에 내놓는 경우도 있고 한 중개업소에다 내놓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중개업소에 내놓는다.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는다. 여러 중개업소에 내놨을 때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고 한 중개업소에 내놨을 때를 갖다가 뭐예요? 전속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대부분은 뭐예요? 일반이죠. 대부분은 어떻게 나와요? 말로 하죠. 그러니까 의뢰라는 말이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일반 중개계약을 먼저 봐요.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했을 때 일반 중개계약은 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서면과 관련해서 자 일반 중개계약인데 서면으로 한다. 일반인데도 그래요. 자 이거 봅니다. 그 서면에 대해서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해가지고 권장할 수 있다라고 법이 돼 있어요. 이거 조문이에요, 조문. 이렇게. 여기서 얘기한 일반, 여기 표준서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법정서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표준서식이에요. 그 법정서식이 실제 있느냐? 실제 법정서식이 있을까요? 실제 만들어 놨을까요? 법정서식? 있다. 실제 있다. 그 법정서식의 이름이 뭐냐? 일반 중개 계약서라는 거다.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일반 중개 계약서를 갖다 써야 됩니까? 반드시 일반 중개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냐 이 말이지. 아니죠? 왜 그렇죠? 권장사항이고. 일반 중개 계약은요. 서면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꼭 일반 중개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일반 중개계약은 이쪽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전속법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한 사람한테만 중개권을 주는 거지. 그죠? 이때 전속 중개계약에서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유효기간. 자,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유효기간.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다면 약정이 없을 때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유효기간은 3개월이 된다. 약정이 없다면 만약에 약정이 있다 그러면 그 약정한 기간이 유효기간이 된다. 그 약정한 기간은 예를 들어서 6개월 될 수 있나요? 1년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지. 은근히 유효기간 잘 나옵니다.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고요? 3개월. 약정을 했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효기간. 네. 그럼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의무. 뭐가 있는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때는 서면으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말로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서면은 법정 서식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인 전속 중개 계약서를 꼭 써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써야 돼. 반드시. 그 점에서 이걸 그래서 잘 출제하는 겁니다.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중개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반드시 써야 됩니까? 아니다. 혼정상 불구하니까. 근데 전속 중개 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분쟁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게끔 돼 있어요? 보존하시라. 보존 기간이 몇 년? 3년. 만약에 보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존 안 하면 이걸 어기면 전속 중개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아니면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업무정지. 등록 취소까지는 안 됩니다. 영업정지 사유가 된다. 요거. 가장 기본적 의무.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널리 정보를 퍼뜨릴 의무가 있다. 정보 공개하셔야 된다. 여기. 가장 핵심적 의무가 요 정보 공개 의무다. 정보 공개는 전속으로 맡은 개공이 언제까지 공개하셔야 됩니까? 며칠 이내? 7일 이내 공개. 이때 공개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방법.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고요? 거래 정보망에 올리거나 또는 일간신문에 광고하거나 선택사항입니다. 반드시 정보망에 올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간신문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속으로 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정보망의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있다. 선택사항이다. 7일 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근데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거냐? 아니다. 자, 어떤 경우는 공개 안 해도 됩니까? 오히려 공개해서는 안 됩니까? 의뢰인이 피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오히려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개 금지 이렇게 되죠. 자, 세 번째. 그럼 어떤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가? 정보 공개할 내용 몇 가지입니까? 총 7가지. 정보 공개 며칠 내에 하시고요? 7일 이내에. 공개할 내용도 총 7가지다. 막 7가지 안에 들어간 게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많아요. 뭐 소재지라든지 건축 연도, 벽면 상태 뭐 등등. 뭐 도로 뭐 대중교통 수단 뭐 접근성 등등등 많아요. 권리관계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보 공개할 때 주의할 것 2가지 꼭 기억하셔야 된다. 요것만큼 암기하셔야 된다. 정인지임 이거. 정보 공개할 내용에서 주의할 곳 2군데. 주의할 곳. 인이 뭐죠?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인적사항 공개 금지. 주의할 것입니다. 주의할 것. 그 다음에 지임은 뭐죠?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되죠. 공시지가, 개별 공시가. 다만 임대차라면 공시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임의적 사항입니다. 임대차는 뭐예요? 임의적 사항이에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가지. 임대차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이렇게. 임대차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이렇게.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기 중요하죠 또. 그 다음에 공개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공개했다고 착실하게 손님한테 공개한 사실을 알려주게 돼 있다. 이때 통보할 때는 이때는 말로 하면 안 되죠. 전속은 전부 다 뭐예요? 서면으로 합니다. 문서로 하도록 돼 있다. 공개했다고 통보해 준다. 네 번째, 업무 처리 상황도 알려주게 돼 있죠. 업무 처리 상황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다.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다. 어떻게 알려줍니까? 이때는 통지할 때는 역시 문서다. 이거 통지할 때도 이것도 문서. 말로 하는 거 이거도 전속 중개 계약도 서면, 통보도 문서 서면. 문서가 서면이에요. 통지 이것도 서면 문서. 예? 예. 근데 차이점 아셔야 돼. 공개는 언제까지 공개하죠? 7일 이내. 공개했다고 통보는 지체 없이요. 지체 없이요 이게. 그럴 것이 공개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공개했어 이렇게 알려줄 때 꾸물을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공개할 때는 왜 7일이죠? 어디다 공개할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7일 이내고 공개한 거 그냥 알려만 주는 거예요. 밑에 거. 이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사항 통지할 때는 최소한 2주일에 그렇죠. 한 번 이상은 보고하게 돼 있다. 2주일에 1회 이상이죠. 요즘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정보 공개 의무.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어기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등치 사유 이렇게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한 의무.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로 가봅니다. 권리 여기까지 보고 문제 들어갑니다. 권리. 자, 첫 번째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됐을 때, 그죠? B라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속으로 맡겼다. 이렇게. 근데 배신을 때렸어요. C라는 다른 부동산에 다시 또 내놨어. 그래서 C가 D를 소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D하고 A가 이렇게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배신했다.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는 해준 게 없기 때문에 B는 복비 달라고 못한다. 그러나 배신자다, 배신자. 그래서 뭐요? 위약금 달라고 할 수 있다. 위약금. 얼마만큼? 복비만큼. 약속한 복비만큼. 그죠? 그래서 90만 원 주겠다고. 팔아주면 90만 원 줄게. 그랬다면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90만 원을 위약금조로 받아낼 수 있다. 줘야 돼, A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구해줬을 때는 중개보수 명목으로 90을 달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경우는 위약금 명목으로 90을 달라고 할 수 있고, 보수 확보가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제시키고 자기들끼리 직접 거래한 경우, 소개시켜줬더니 B라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이렇게 전속으로 의뢰했다. 그런데 B가 C를 갖다가 소개시켰고 이렇게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다. 이렇게 그랬더니 B를 빼버리고 웬일인지 자기들끼리 그냥 해버린 거예요. 연락이 없어. 그 뒤부터는 배제를 당했다. 이랬을 때 B가 A 보고 딱 한 번 보여줬더니만 빼버렸다 이랬을 때 보수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이건 아닌데 뭐요? 위약금 물으라고 할 수가 있다. 얼마만큼? 복비만큼 이렇게 되죠. 예? 복비만큼의 위약금 이렇게 되죠. 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스스로 케이스. 요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속으로 B한테 맡긴 상태였는데 B가 사장님이요. 이렇게 전속. 그런데 맡기고 나니까 C가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사겠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A는 자기 집을 C한테 더 비싸게 산다고 하니까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해버렸다. 이렇게 체결해도 배신자 아닌가? 말이지. 아니다. 여기서는. 전속으로 맡긴 상태에서 이 사람을 배제시키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찾아낸 사람이랑 조건을 협상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 아무리 전속이지만.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B가 A 보고 복비 달라고 당연히 못하는 것이고요. 해준 게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했잖아. 여기하고 달라요. 여기는 소개시킨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위약금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없지. 이거 할 수 있다며. 배신자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말을 믿고 이 사람이 비용을 썼다면 그 비용은 A가 물어주는 게 맞다. 근데 약속한 복비가 팔아주면 90만 원 줄게 그랬었는데 나중에 전화 와가지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팔았어 이렇게 하면서 미안하다고 전화 왔는데 B가 A 보고 그러면 비용은 주셔야 되겠다. 얼마 썼냐고 그랬더니 400만 원을 썼다고 그런다. 이런 황당한 일이. 그러면 400만 원을 물어줘야 됩니까? 너무 심하잖아요. 얼마 주면 되겠다. 이게 정해놨어요. 한계를 두고 있잖아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물어주면 되겠다. 400만 원 쓰면 A는 얼마 주면 끝이에요? 요 절반. 40만 원 주는 겁니다. 10만 원 썼다면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 썼다면 10만 원 달랑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상한선이 50%다. 시험은 맨날 여기 물어봐요. 50% 범위 내에서. 이거 맨날 물어보. 자,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48페이지 가셔서 박스 밑에 보시면 가로 2번 보시면 48페이지요. 가로 2번 보면 국장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국장이 권장하는 겁니다. 국장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참고 보시면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네모 2번에 가로 2번 유효기간.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몇 개월로 한다? 3개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고 그런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뜻.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전속 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될 의무가 있다. 법정 서식인 전속 중개계약서를 꼭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그 계약서를 전속 중개계약서를 몇 년간 보존하시고 3년. 이걸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꼭 알아두시고 등록 취소까지는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이 핵심적 의무, 정보 공개 의무. 자, 개업공인인증서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사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다. 어디에다 공개한다고요? 정보망 아니면 일간신문. 언제까지 공개해야 됩니까? 안 나왔는데 7일 이내. 그죠? 원래 법조문에는 7일 이내란 말이 없고요. 서식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동그라미 2번처럼 7일 이내 공개한다는 말이 안 나와도 맞습니다. 그리고 7일 이내란 말은 서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표현해도 맞습니다. 7일 이내란 말이 빠졌다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 다만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체 없이 공개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지금 본 거 동그라미 2번에서 거기다 지체 없이를 집어넣어서 지체 없이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려요. 그때만 틀리는 거예요. 지체 없이 빼고 그냥 아무 말을 안 써서 그냥 공개해야 된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그렇게만 나오면 맞고 7일 이내를 집어넣으면 그것도 맞고. 아시겠죠?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박스에 나와 있는 게 정보 공개할 내용 7가지. 그 중에서 5번요. 오른쪽 페이지. 5번에 보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이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셔야 되겠다. 다만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쵸? 공개해서는 안 되겠다. 6번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예? 이것도 공개할 내용에 들어가고. 자, 7번 또 중요하죠. 예정 금액도 공개할 사항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거 중요합니다. 공시가도 공개해야 되지만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가를 갖다가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거기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요 정인, 지임 저게 중요해요. 동그라미 3번 업무 처리 사항을 일일이 통지해 준다. 그것도 뭐를 말로 하면 안 되고 문서로 통지죠. 문서. 근데 어떻게 해요? 최소한 2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알려줘야 되겠다. 가로 4번이 뭔가 의무, 의뢰인의 의무가 뭐예요? 개공 입장에서는 뭐예요? 권리. 이렇게 의뢰인의 의무, 저는 이제 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개공의 권리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다른 개공을 통해서 거래가 된 경우. 다른 개공. 첫 줄에 나오죠. 둘째 줄에 보면 개공을 배제시키고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거래해버린 경우에요. 이때는 셋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약금 100% 달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위약금 100%입니다. 다른 하고 배제 케이스가. 둘째 줄에 배제 보이시죠? 네. 동그라미 2번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다. 해도 괜찮다. 거래하게 됐을 때 위약금을 달라고는 못해도 전속으로 맡아가지고 그 말을 믿고 이미 비용을 썼다면 그때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다. 이게 동그라미 2번이다. 그죠? 자, 됐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